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앞둔 미 대선판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오와 분열의 정치가 낳은 결과라며 정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아서 일단 다행입니다. 이 정치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나약함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본인은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총격 사건에서 물론 경미한 부상, 일부 관통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쳐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관통했다고 그러면 귀가 찢어졌을 거거든요. 거의 M16 총알이기 때문에. 네. 경미한 부상이면서 일종의 퍼포먼스 효과. 그 와중에서도 매우 강인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거는 현장, 물론 이제 지금 한 4개월 남았거든요. 길게 네네.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성과가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이 있던 세력들이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내에서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던 세력들이 결집하는 데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고 네. 또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등극하는 거죠. 대선 주자로 공식 이제 선언식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봐야죠.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주목을 불끈 짓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맨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지층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쇼맨십이라면 정말로 초인이죠. 그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멘탈이 아주 강한 거죠. 보통 저 정도면 거의 이제 인의 장막으로 써서 네. 머리도 안 보이고 그냥 숨어서 내려가거든요. 예. 근데 굳이 경호원들한테 가만히 기다리라. 나 신발 제대로 신고 그다음에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거기다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스틸컷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화 모습,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한 피 흘리면서도 성적이 아래서 주먹쥐는 모습 같은 게 이게 대비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효과고 어쨌든 간에 강인한 어떤 정신력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예. 어쨌든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호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한 가지가 근데 이 총격범이 나이가 어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청년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공화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제가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말씀드린 게 예. 첫째 민주당원인 공화당원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총기 소유자, 총기 그러니까요. 애호가들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총기 소지에 대해서 크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편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공화당원인 총기 소지자가 저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저격을 할 때 사용하는 총이 아니고 AR-15, M16 예. 일종 돌격 소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용 소총을 만일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조직이나 배후가 있기보다는 예. 단독 범행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단발 사격으로 사망했거든요. 본인이 은폐를 못했어요. 알려진 걸 그냥 걸터 앉아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추어리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보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후보 사퇴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잦아들 걸로 보세요? 아니면 더 재점화가 될 걸로 보세요?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이걸로 이제 공화당이 결집할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도 위기의식이 커지니까 민주당도 결집할 거예요. 근데 바이든을 중심으로 결집하느냐 아니면은 아무래도 후보 교체 쪽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후보 교체하면은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해리스 부통령 누가 나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가능성 두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사퇴론이 더 커질지 아니면 바이든 중심으로 민주당도 결집할지 두 가지 가능성 좀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정부도 미국 정권이 바뀔 것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플랜 A, B 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넉 달은 긴 시간입니다. 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법 리스크 이걸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가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랜 A,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